신항로 개척 이후 19세기 초까지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노예무역과 황금무역을 행하던 서구 열강은 산업화에 필요한 금은, 고무 등의 자원을 얻기 위해 아프리카 내륙으로 진출하였고 시장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 전 지역을 침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세기 무렵 각국 정부의 후원을 받으며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을 개척한 대표적인 탐험가는 리빙스턴과 스탠리입니다. 리빙스턴은 의료 선교사로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어 탐험에 열중했던 인물로 1852년 케이프타운을 출발한 지 5년 만에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였습니다. 그는 탐험 중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하였으나 소식이 끊겼던 그를 찾아 나섰던 스탠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하였습니다. 스탠리는 1873년 리빙스턴의 사망 이후에도 탐험을 계속하여 나일강의 원천인 빅토리아호를 발견하였으며 콩고강 유역을 답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 의해 아프리카 내륙의 사정이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하며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먼저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트 2세가 식민지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콩고 자유국을 세워 콩고강 유역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미 콩고강 유역에 진출해 있던 프랑스, 포르투갈 등이 반발하여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자 레오폴트 2세는 각국의 중재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비스마르크의 주도하에 베를린에서 회의가 열려 아프리카 식민지 분할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시료지배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가장 먼저 무역기지와 선교사무소를 세운 나라에게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이 결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 열강의 편의에 따라 일직선에 가까운 국경선이 그어지며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 열강의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분할을 주도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영국은 이집트의 혼란한 국내 상황을 이용해 수에즈 운하를 매수하였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의 지름길 역할을 하는 등 경제적인 이익이 컸기 때문에 영국은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만들고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였습니다. 또한 금과 다이아몬드가 많은 남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으며 케이프 식민지와 합병하여 남아프리카 연방을 조직하였습니다. 이후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아프리카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종단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의 알제리를 거점으로 세력을 팽창시켜 1881년 튀니지까지 보호국으로 삼고 사하라 사막과 적도 아프리카로 진출하여 아프리카 북부와 서부 해안 지대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마다가스카르를 획득한 프랑스는 서쪽의 알제리와 동쪽의 마다가스카르 섬을 연결하려는 횡단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은 결국 1898년 수단의 수도인 파쇼다에서 충돌하였으나 프랑스의 양보로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으며 이후 양국은 독일의 진출에 대항하여 협력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를 1898년 파쇼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 뒤늦게 국민국가 건설과 산업화에 성공한 신흥 자본주의 국가들도 아프리카 분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중 독일은 서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카메룬, 토고 등으로 진출하였습니다. 한때 프랑스와 독일이 모로코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1905년과 1911년 두 차례 대립하여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로코는 1880년 마드리드 조약에 의해 독립을 인정받았었으나 20세기에 들어 프랑스가 모로코의 내정개혁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침투하였습니다. 이에 독일의 비렐름 2세는 모로코의 영토 보전과 문호 개방을 요구하며 프랑스의 이권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은 대립하게 됩니다. 이를 제1차 모로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영국이 프랑스와의 결속을 강화하여 프랑스에 대한 지지를 명백히 하자 독일이 고립 상태가 되어
프랑스의 모로코 진출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 1911년 모로코의 베르베르인의 반란을 계기로 제2차 모로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프랑스가 출병하였고, 이때 독일이 군함을 파견하며 프랑스군을 위협하게 되는데, 영국이 여전히 프랑스를 강력히 지지해 주어 독일은 재차 프랑스에게 양보하여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독일에게 적도 아프리카를 양도해주는 대신 모로코를 보호령으로 삼았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 지역이 분할 점령되어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를 지배할 때 영국은 토착민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간접 지배 방식을 선호하고, 프랑스는 토착민을 프랑스 시민으로 만드는 동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배 방식은 상이하였으나, 토착민과 토지를 수탈하며 광산을 개발하고 사탕수수나 목화 농장을 경영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식민지 확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경계를 설정한 것은 원주민들의 거주지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후 아프리카 종족 분쟁 및 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